매주 월요일 반가운 손님 모시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주시는 박철성의 주간 증시. 오늘도 아시아경제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이제 네. 그 투자자분들에게 지난주 한 주간의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단 이번에도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멍들었습니다. 최근에 조정기간 동안에 또 청개구리 매매를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빚을 낸 과도한 투자, 낭패를 불러왔죠. 금융기관 측의 마진콜 행사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마진콜이란 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를 말합니다. 만약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금융기관은 해당 주식에 대해서 다음날 바로 하한가 반대 매매 주문을 넣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번 주 국내 증시 기상도는 봄의 길목을 맞을 전망입니다. 봄 향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리란 예상입니다. 자, 증시의 봄 기운이 찾아온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월요일부터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찾아오는 근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일단 이번 주 증시 키워드라면 한미 기준금리가 엇갈리느냐 하는 거게 되겠죠.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연 1.5%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죠.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라는 일각의 전망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은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올해 금리를 4차례 올릴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5%로 동결하고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최대 1.75%까지 올리면 이른바 역전 현상이 벌어지죠.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이어지면 자금 유출이라든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그렇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서두른다고 우리가 굳이 마중 나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에 국내 시장에서는 풋풋한 봄향기가 감돌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고요.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확정 발표되면 국내 증시 그래프에는 빨간 양봉이 새겨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 금리였고, 이제 국장님께서도 금리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롬 파웰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1일에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금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망이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 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의회 발언을 앞두고 있죠. 금융시장은 자칫 불확실성을 반영한 장세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빛입니다. 파월 의장은 말씀처럼 오는 28일과 3월 1일 이틀 동안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금융시장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경기 판단, 또 금리 인상 속도 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취임식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에 구애받지 않을 것을 전제했습니다. 의회가 부여한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면서 금융기관을 규제 및 감독하는 책임도 이행할 것 등을 언급했죠. 다만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은 금융시장의 일정 부분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금리 상승 속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1월 연방공개시장회의 의사록 발표 이후에 단기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금리 급등의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우려, 경기 회복, 그리고 달러 약세, 유가 상승, FED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단기간에 반영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리 상승 속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런 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는 그래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이게 하락 중에서 기술적 반등이냐 이런 이슈도 있고요.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그동안의 좀 변동성을 이겨내고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좀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국내 증시가 보란 듯이 반등을 해줬죠. 상당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이 박철성의 주간 증시에서는 증시 조정은 최고의 매수 관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뒤에 코스피 지수 일본 그래프는 단기 이동 평균 성상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요. 상승 전환 시그널과 함께 추세도 변했습니다. 분석 보고가 정확했다는 게 금융시장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로 이번에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코스피는 23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을 입어 하루 만에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정 기간 중에 매수했다면 그만큼 수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7.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451.5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450선을 넘은 채 장을 마친 것은 지난 6일 이후 10일 거래일 만의 일입니다. 또한 이날 하루 상승폭은 지난해 10월 10일 39.94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확실히 국장님께서 지금 조정이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고 말씀하셨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 방송을 본 것일까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홀로 매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역전된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른바 청개구리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 3,787억 원, 또 1,576억 원어치 주식을 장바구니에 담았죠.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말씀처럼 개인은 5,227억 원어치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이 청개구리 매매가 우리를 많이 가슴 아프게 했고요. 또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네이버, 삼성생명 등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2억 9,596만 주, 거래대금은 5조 2,5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1,6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4.56포인트 오른 874.78로 장을 마쳤죠. 하루 만에 강세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은 각 431억 원과 207억 원을 사들였고요. 이에 반해 외국인은 438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 코스닥 시총 탑10 종목이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신라젠이 4% 이상 상승했고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포스코컴텍, 로엔도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거래량은 9억 6,128만 주에 거래대금 4조 9,8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총은 280조 1,760억 원을 기록했죠. 또 코넥스 시장에서는 118개 종목이 거래됐고요. 거래량은 약 36만 3천 주에 거래대금 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5.3원이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1,07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죠.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프레젠트 데이로 휴장을 했지만은 지난 4거래일 동안의 흐름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갈 차례죠.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지난주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9% 상승했죠. 25,309.9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1.60% 올랐죠. 2,747.30으로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7%가 올랐습니다. 7,337.39로 마감했습니다. 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급등하던 미 국채 수익률도 23일은 주춤하는 모습이었어요.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번 주 2.9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3% 선을 유업을 했지만 이날은 2.875% 수준에 서 마무리가 됐죠.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어설 경우에 버텨오던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이제 동계올림픽 끝났으니까 뭐 보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3월 증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3월 증시 동계올림픽처럼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증시가 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감동의 무대였죠. 아울러 적잖은 유행어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스켈레톤의 윤성배 선수, 금메달 소식을 전했던 강강배 해설위원의 외침, 가가 한때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강 교수는 외국 선수들 대부분이 고고고 하는데 기왕이면 한국말로 확 와닿게 하고 싶었고 국가대표 감독 때부터 가가가를 외쳤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시청자 여러분 계좌가 윤성민의 금빛 질주를 응원하던 강 교수의 외침처럼 힘차게 달려주길 기원하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네, 아시아경제TV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채널 아경TV.